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회사 하나를 들여다볼 건데요. 이 회사를 보면요, 뭐랄까, 시장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지금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글쎄요, 수천억 달러짜리 미래가 펼쳐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스파이어 글로벌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오늘 이 미스터리 저와 함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이게 바로 스파이어가 처한 상황인데 정말 역설 그 자체죠. 왼쪽을 보면요.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경고받았죠. 매출은 반토막 났죠. 심지어 규제 당국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소환장까지 날아왔어요. 이건 뭐 거의 침몰 직전의 배나 다름없어 보이는데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오른쪽이에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주식 무조건 사야 한다. 꼭 강력 매수를 외치고 있고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고 하고 심지어 있던 빚도 다 갚았대요. 아니 도대체 한 회사에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모습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미스토리의 어두운 부분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도대체 스파이어를 둘러싸고 어떤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 문제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대체 왜 스파이어 글로벌에 이렇게 빨간불이 켜진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55.7%. 이게 뭐냐면요. 2025년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60% 가까이 곤두박질 쳤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난 하락이죠. 왜 이렇게까지 됐냐면 사실 돈 잘 벌어주던 해양사업부를 팔아버렸고요. 또 핵심 정부 계약이 계속 미뤄지면서 그 타격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은 겁니다. 특히 2025년 말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위기가 그냥 연달아 터졌습니다. 해양사업부를 팔아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얼마 안 돼서 11월에는 증권거래소에서 너네 이러다 상장 폐지될 수 있어 하고 경고장이 날아오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달 12월에는 아까 보셨던 그 충격적인 실적이 발표된 거죠. 뭐랄까 악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면서 회사가 정말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된 겁니다. 재무 상황은 당연히 더 나빠졌죠. 영업 손실을 보면요.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2배 넘게 불어나서 무려 2,1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8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줄어드니까 그게 고스란히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회사의 신뢰도 자체에 금이 가는 일들이 터집니다. 제때 보고서 제출 못해서 증권거래소에서 경고받았죠. 갑자기 회계감사를 하던 회계법인이 사임해버렸죠. 심지어는 SEC, 우리로 치면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 소환장까지 보냈습니다. 이러니까 시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투자자들의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주가는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고 엄청난 변동성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 회사 정말 위험하구나 싶으시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이 모든 악재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는 오히려 스파이어의 밝은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왜일까요? 지금부터 그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반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상황이 이렇게나 심각한데 월가의 분석가들은 도대체 뭘 보고 강력 매수 의견을 내는 걸까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들이 보는 미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암울한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무려 1,510억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미사일 방어국하고 맺은 계약의 최대 상한선이에요. 물론 이 돈을 다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계약 하나가 스파이어의 운명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스파이어가 던진 아주 대담한 승부수였던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돈줄이었던 해양사업부를 과감하게 팔아서 현금을 확보합니다. 두 번째, 그 돈으로 뭘 했냐? 회사의 모든 빚을 싹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부터는 정부, 국방, 기후 예측처럼 앞으로 크게 성장할 핵심 사업에만 모든 걸 쏟아붓겠다, 올인을 선언한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전략,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벌써부터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미사일 방어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기상위성 기구나 미국의 해양 대기청 같은 굵직굵직한 기관들하고 대형 계약을 계속해서 따내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전력이 옳았다는 걸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아니 근데 정부 기관들이 왜 이렇게 스파이어의 데이터를 원하는 걸까요? 바로 GNS 전파 엄폐라는 이 회사만의 독보적인 기술 때문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공위성이 GPS 신호를 이용하는데요. 이 신호가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아주 미세하게 휘어지거든요. 스파이어는 바로 그 미세한 변화를 분석해서 온도, 압력, 수증기 같은 기상 데이터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바로 이 작은 정확도의 차이가 태풍의 경로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수많은 비행기의 안전을 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바로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과 실제 계약 성과가 있으니까 월스트리트가 그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평균 목표 주가를 보면요, 지금보다 55%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분석가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데에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주 데이터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둘째,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나 갈등이 늘면서 국방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셋째, 스파이어는 여기에 AI 같은 신기술을 더해서 계속 혁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모든 걸 빚이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한 재무 상태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월스트리트가 스파이어를 좋게 보는 핵심 이유입니다. 자, 이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습니다. 비관론과 낙관론이 정말 팽팽하죠? 스파이어 글로벌은 지금 분명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위험과 엄청난 잠재력 사이에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결국 스파이어 앞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가 놓여 있는 셈입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2026년 5월 19일까지 보고서를 내서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생존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고비만 무사히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수익성 높은 계약들을 바탕으로 2026년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핵심 사업은 30%가 넘게 성장할 거라는 아주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만약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뉴스 하나하나에 주가가 널뛰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기적으로 회사가 상장 폐지 위기를 넘기고 계약들이 매출로 이어지는 신호가 보인다면 그때는 주가가 저렴할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미래 우주산업의 성장에 크게 베팅하고 싶자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묻어두는 바이앤홀드 전략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스파이어 글로벌, 이 회사는 지금 추락하고 있는 별일까요? 아니면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잠시 연료를 채우고 있는 로켓일까요? 이 단기적인 위기를 딛고 일어나서 그 엄청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앞으로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